11월 2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태가 지금 다습주로 11%의 상태인데 금요일날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 정도 약간의 다습주로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또 경주가 진행되면서 좀 말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일단 주로의 상태, 지금 모래를 보충하고 나서부터 주로가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볍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일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장, 지정 모두 다 무료 입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 오셔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토요 경마는 편성이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주들이 의외로 많고 중후반부 경주가 의외로 복병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인기권에 팔리는 마필들, 조교에 약간 떨어지는 마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집중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했는데 터지는 경주도 의외로 몇 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인기 마필들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지난주 토요일하고 약간 다른 흐름이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후반부 경주에서는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 이번 주 토요 경마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심사숙고하게 완전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오랜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다고 판단됩니다. 1번마 제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김태희 기수가 철저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검사 때 이게 중간 정도 추진하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구간 잡고서 합격했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약간의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1번 게이트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들도 없어요. 제가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다 돌려봤는데 빠릿빠릿한 마필이 없다는 거죠. 김태희 기수가 지금 거의 요즘 입상하기에 상당히 힘드는 마필들만 탔죠. 오랜만에 신발을 하나 잘 만났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지금 이 자마가 없어요. 근데 모마 쪽에 1200m 이 단거리 경주의 특화성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요. 후차권으로는 외곽의 9번마 노드투 모카신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김태훈 기수가 출전합니다. 일단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국내에서 4등급 루미네스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2번마 바드슈바라고 같이 좀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9번마 로드투 모카신이 훨씬 더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 모습과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는 모습, 토니 조교사 마방에서의 조교의 강도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컨디션을 맞춰서 출전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9번마 로드투 모카신 봐야 되고요. 외곽의 11번마 빛나리즈 되겠습니다. 빛나리즈 같은 경우는 외산 1등급의 스프링백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역시 DRDMC의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이고 강하게 추진하고 이제 선이 외곽에 붙었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외산 4등급 청야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외곽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무빙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굳이 후비권에 있을 필요가 없고 외곽에서 무빙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11번마 빛나리즈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안정적인 충막감 1번마 지플렉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등급 경주 중에 약간 중급 이하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마 용비교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바꿈을 못해요. 다 좋아. 장출 기수가 지금까지 타는데 전혀 하자 없이 타졌어요. 근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다리 쓰임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3번마 세븐카이저는 지난번 1400m를 뛰어봤다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이번 경주 거리를 1200m에서 줄이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세븐카이저도 약간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1200m에서 지난번 1분 14초 때까지 엄청 빠른 흐름에 뛰었는데 이번에 1400m에서 1200m를 줄였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내측으로 기대는 약간의 단점. 요게 약간 걸리는 모습이고요. 4번마 라운 스나이퍼도 다 좋습니다. 이동화 기술. 근데 이 마필도 마지막에 4코너 돌면서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선행식으로 약간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근데 2번마 용비코, 3번마 세븐카이저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죠. 근데 4번마 라운 스나이퍼도 무조건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복병 마필입니다.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5번마 수부타이가 되겠습니다. 앞선에서도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마필은 5번마 수부타이가 되겠습니다. 요즘 하만식 쪽에서 마방이 좀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들도 조금씩 뛰고 있고요. 예전 같았으면 하만식 쪽에서 마방이 상금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버는 마방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11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1억 1천을 벌었습니다. 이번 달이 하만시 쪽에서 마방의 최고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보타이 같은 경우는 6등급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있는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1400m에서는 아예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오랜만에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어요. 지난번에 조교 강도를 한 번뿐이 올리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3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콩코드 포인트에 잠아 있고 조금씩 모래도 적응했고 편성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2번, 3번, 4번이 싸우고 그 뒤에 5번이 바짝 따라가는 전개까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5번마 수부타이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라이브스타가 되겠습니다. 편성이 별로 없어요. 딱히 막 복병마를 엄청나게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계속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국내산 2등급의 폴인러브의 전형제 마필이죠. 폴인러브의 전형제 마필인데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3초 9, 13초 7 나왔는데 지난번에 스타트에 보통 잡고서 이동화 기수가 아예 라이브스타를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0월 18일 경기 때 복귀에 뭐라고 써놨냐, 문병기 조교사가 또다시 이동화 기수를 기승을 시킬까? 이런 멘트를 놨습니다. 왜? 지난번에 아무리 봐도 문병기 조교사의 작전 자체가 이런 작전이 아니었어요. 초반에 약간 밀어서 그래도 사정권까지 따라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아예 눌러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장추열 기수로 딱 교체를 보는 거니까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잘못 탔구나, 잘못한 걸 알고 이번에 기술을 교체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조교도 상당히 또 잘해놨고요. 자기 걸음까지는 충분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후착권은 9번마 KN 스톰이 되겠습니다. 매번 끝걸음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매번 끝걸음이 부족하면서 지난번에 뛰고 지금 5주 만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담량이 57입니다. 3세 거의 절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 1400m를 뛰어봤던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1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안 뛰어봤거든요. 근데 9번마 KN 스톰은 뛰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오니까 국리선 5등급 소프트 파워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이시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포지션도 보면은 9번마 KN 스톰이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편성이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들이 전혀 없습니다. 출발부터 밀면 제가 봐서는 9번마 KN 스톰이 선행까지도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9번마 KN 스톰 후차권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스타가 현장에서 체중을 빼지 않는다면 9번을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 거의 9번, 5번하고 9번하고 거의 거의 대등한 발걸음 이런 모습이었고, 안쪽에 이안 퍼펙트도
직전 경주보다 말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득 근데 여기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번 주에 타는 모습을 보니까 다승왕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번에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빠른 말트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세영 기수가 애가 또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안쪽에서 전행기 하는 1번도 좋고 외곽에 19번마 KN스톰도 좋고 5번마 라이브스타도 좋아요. 1번, 5번, 9번이 다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겠는데 지금까지는 5번 라이브스타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암말 경주인데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 이유는 딱 4마리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1번 환상의 나라. 제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말이 좀 많이 단단해졌다. 상당히 조교를 잘 해놨고 트랙라이더, 인도에서 온 트랙라이더가 만지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 조금 뭐 성큼성큼 뛰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게 막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화일보의 대상경주, RS 서울특별경주 이런 경주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4번마 클럽큐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얘는 중간에서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하연 기수가 어떻게 찰까가 약간 고민이 되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담량도 직전 경주보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국내선 6등급 암말 경주 편성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중속에서 끌고 가는 걸 힙을 정말 잘 받아주면서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무리하게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조교를 강도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요배통이 약간 있어요. 지금 11월 9일날 마체 검사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요배통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6번마 타이거 히로. 타이거 로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환상의 나라한테 목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환상의 나라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타이거 로어가 선이 외곽에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끈끈한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뭐 조교의 강도를 올린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글로벌 기산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동화 기수가 타는데요. 자, 지난번에 약간 스타트에서 미끄러지면서 스타트를 실패하면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렸는데 착차가 없이 사착을 났습니다. 상대들은 약한 마필들이었죠. 그렇게 강한 마필이 아니었어요. 쌍옥루가 지난번에 2등 올 정도면 완전히 뭐 부진막 경주 편성이었잖아요. 쌍옥루가 지난주에 뛰고 아예 꼴찌를 왔어요. 이 마필도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에코스타도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기수가 얘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6번하고 11번하고 약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될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6번마 타이거로이, 7번마 에코스타, 8번마 글로벌 기상, 11번 환상의 나라 이렇게 4두의 마필을 가지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잡고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삼정 스파이더, 5번마 로열 삭스, 외곽에 8번마 글로벌 함성, 10번마 그랜드 캐마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10번마 그랜드 캐마는 공백이 너무 심하죠. 35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7, 8개월을 놀아서 출전하고 있는데 기본기는 있지만 이 공백에서 얼마만큼 실전에 적응하냐가 중요하고요. 8번마 글로벌 함성은 매번 취입 타임이 문제입니다. 중속이 역시 매번 부족하면서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를 탔는데 중속이 부족해서 못 올라왔어요. 마이야 기수는 중속에서 엄청나게 잘 따라 붙는 기수잖아요. 마이야 기수만큼 중속에서 잘 따라 붙는 기수가 없어요. 근데 이 8번마 글로벌 함성이 최근 2번의 경주도 마이야 기수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농땡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12번을 뛰었으면 경주의 전력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로열삭스가 되겠습니다. 부담량이 2.5kg가 올라갔죠. 임다빈 기수가 타죠. 임다빈 기수의 인기 1위는 역시 불안합니다. 하지만 로열삭스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중속당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직전 경기 약간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내길의 에이스가 있지만 내길의 에이스는 중속이 약간 부족하죠. 그럼 5번마 로열삭스가 초반에 약간 무리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편성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5번마 로열삭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도 7번마 뷰티풀 화성, 또 안쪽에 있는 최강 현마, 2번마 러브키 스칼렛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3번마 참 빠른 말도 빠르죠. 자, 일단은 3번마 참 빠른 말은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네, 지난번에 자리 선정이 어려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전혀 자리 선정 맞추지 못했고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전개가 어려웠어요. 1700m 거리는 늘었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단단한 2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번 9보 유주로 조교를 했고요. 외곽의 7번마 뷰티풀 화성, 얘는 약간 모래를 약간 피하는 게 좋은데 약간 무빙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 지난번에도 그 빠른 마필들이 약간 있었지만은 야 이렇게 무리해서 선행을 갈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참고 타면 되는 마필인데 그냥 두 마리 밖으로 돌더라도 힘이 좋은 마필이니까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와도 되는 마필인데 왜 이렇게 탔을까? 중간에 끄는 거를 제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쪽에 2번마 러브 스칼렛, 이 마필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체중을 빼고 나서 완전히 좀 호전세에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안말경주 편성에서 취입을 했던 마필이죠. 기본기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안쪽에 갇혀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빼달았던 마필은 8번마 금빛 파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헤리카신 기수가 승급전에 맞아 있어서 의외로 인기권이 약간 덜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4세 마필입니다. 4살짜리의 마필인데 이제 딱 2번 뛰었습니다. 2살 때, 3살 때, 2살 때, 3살 때 그만큼 푹 놀고 푹 쉬었다는 거예요. 2세 때, 3세 때 관리비만 따져도 한 달에 150만원 따져도 3천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8번화 금빛 파워가 까먹은 돈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거의 4천만 원을 까먹은 거예요. 1세 때까지, 2세 때까지 따지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금을 벌어야 되죠. 최근 6등급 경주에서 3착을 하고 지난번에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8번화 금빛 파워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주행검사 때부터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 12초 9, 또 12초 9였습니다. 이렇게 추임력이 되는 마필들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경주 편성에서는 무조건 스타트 능력이 좋아집니다. 굳이 애가 맨바닥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선에서 3번과 7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우면 흐름 자체는 약간 빨라지죠. 그러면 뭉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빙으로 뜨는 건 더 좋습니다. 뭉치게 되면은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요. 저기를 뚫고서 3마리 밖으로 돌 것이냐, 여기를 뚫고 나갈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흐름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늘어난 거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마지막 끝걸음이 이 정도라면 1700m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5번마 당대초월도 상태는 좋습니다. 체중이 지금 부담량 2.5kg가 증가했는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 채찍 반응도 좋았고 상당히 무리한 전개속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그때의 모습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금빛 파워, 약간의 앞선에서 싸우고 올라올 수 있는 금빛 파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 많죠. 1번마 화이트 칼라, 여기 4번마 서울돌풍, 5번마 K-파워풀,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출전할 겁니다. 둘 다 모두 다 선행식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정정희 기수, 빅투아르 기수, 임다빈 기수, 다 앞선을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들이죠. 화이트 칼라는 이 순말인데 시종 직전 경합하면서 지난 무너졌어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일단 빅투아르 기수가 1번 화이트 칼라를 타지 않고 4번 서울도풍을 타는 거 보니까 서울도풍의 컨디션이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큰 능력? 편안하게 전개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10월 26일날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코너까지 너무 편안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깨졌던 마필이고요. 외곽의 로봇기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어야 돼요. 근데 얘는 로봇기 드래곤은 조교보다 실전에서 좀 잘 뛰는 스타일이고 기수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만 강철전사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얘도 뭐 감량 이점은 있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 우정 9전념까지 약간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가벼운 주로에서 잘 뛰는 거예요. 근데 주로 자체가 지금 조금 무거운 주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약간 결정력 생각을 해야 될 마필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뭐 컨디션적인 측면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도 다 중요하지만은 마필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얘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안정적인 충박감을 찾았습니다. 그냥 충박감만 잡으면 여기는 무조건 맞추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 충박감 잡고서 후차권 정리, 박송이고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 6호하이를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할 겁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는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마필이 매번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13초 9 약간의 경합을 했다 했더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편성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벌교 낙성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 관절경 수술을 해가지고 좀 다리 쪽에 좀 약간 무리가 좀 많이 있었죠. 데뷔 전부터 진짜 엄청나게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마필인데 다리 쪽에 질병이 생기는 바람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어요. 근데 지금 9월 21일 날 뛰고 지금 10주의 공백을 출전하는데 다리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뛰려는 자세도 보여주었고요. 또 선두권에 충분히 가담도 가능하고요. 다른 마필들이 몇 도 있지만 그 다음의 종주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돼요. 1번마 6호아이가 문세영 기수가 초반부터 선행을 가고 그번 외곽에 9번마 라운스 알린스가 따라 붙고 그러면 앞선에서 일단 1번과 9번이 약간 빠르게 전개를 하러 갈 거거든요. 그 뒤쪽에 10번마 벌교낙성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돼요. 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병합 쪽으로 하지 않았지만 길게 가는 힘, 부드러움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던 마필이 10번마 벌교낙성이 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한센브레이싱. 이 마필은 진짜 전승규 마방의 진짜 전승규 조교사 마방 완전히 뭐 히든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9kg뿐이 나가지 않은데 예전에 56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이걸 버티더라고요. 그전에도 뭐 상당히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요. 7번마 스타트랙도 프로칸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마필도 뭐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5번 벨로에이토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 외곽에 따라붙어 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7번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디아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노려볼게요. 53의 부담량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좀 53의 부담량이면 딱 적정 부담량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입니다. 예전에 52, 이 부담량에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약간 이제 모래를 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개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중속이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4번마 디아나가 중속으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5번마 벨로웨이터의 송재철 기수는 외곽으로 좀 약간 빼서 타는 기수입니다. 그럼 송재철 기수는 거의 추입형의 기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전개를 하지 않아요. 외곽으로 약간 빼서 따는 기수이기 때문에 4번마 디아나가 5번 뒤에만 바짝 따라 붙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안쪽이 약간 열릴 수 있는 그 경지 편성이에요. 송재철이는 선행을 가면은 약간 외곽으로 빼서 탑니다. 안쪽으로 타는 기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4번마 디아나가 그 뒤에 바짝 따라 붙어가지고 타면 되겠고 7번마 스타트랙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르칸 기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외곽으로 빼서 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4번마 디아나의 자리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4번마 디아나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 지금까지의 컨디션을 보면은 이 토니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걸음걸이를 했고 있는 만큼 4번마 디아나 김태훈 기수의 기승술 또 송재철이의 기승술을 보고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혼전 경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만만 잡으면 여기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엘도라도 동부 조성환 기수가 타면서 부담량이 많이 4kg 입점이 있습니다. 정호욱 조교사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조성환 기수한테 약간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승률과 복승률이 따지면 우인철 기수가 지금 신인상을 받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엘도라도의 54의 부담량이면 얘도 역시 엘도라도 놀보의 단점 뭐냐 약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성환 기수의 기승술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 걸음을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에이스K도 일단 압도적인 마필이 팔립니다. 여기 장추열 기수가 타는데 이 마필이 일단 1400m에서는 성적이 낮죠. 근데 이 마필이 에이스K의 장점과 단점을 했다면 에이스K는 스타트 능력을 탑니다. 근데 중간에서 끌려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서 끌려버리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줘야 돼요. 이게 문세영 기수가 지금 9월 13일날 공식 알겠지만 스타트 잘 나와가지고 선행 가지 않고 그냥 선이 매각해서 4코너까지 약간 달달달 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약간 빠른 마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약간의 이런 뭐랄까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말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4번마 에이스K는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가면 또 안 돼요. 에이스K는 우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요. 지금까지 뛰는 정우주 기수가 정말 하자없이 타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정우주 기수는 뭐랄까 초반에 밀어가 약간 끌려버렸던 경우가 다 있었고 근데 장주열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에이스K는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까다로운 마필. 진짜 뭐 아니면 도인 마필입니다. 11번마 미라클 한당 외곽 게이트의 장점도 있고 기본 능력도 있고요. 10번마 노프라보럼도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리는 마필이고요. 3번마 로브카우골도 지난번에 엘도라도 홍보한테 3마시는 잤는데 출발이 약간 주춤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일단 최선입니다. 자, 안정적인 마필 찾고 다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마필도 정리하고 축 잡아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강나루 준비 과정 괜찮았습니다. 문정균 기수가 꾸준하게 타고 오고 있고 근데 일단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너무 많이 올렸던 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조교 강도 올렸다는 거는 3세 마필들의 조교 강도를 올렸다는 거는 자기 걸음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2번마 원더블러던도
지난번에 추입 타임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승급제는 맞아 있으면 55의 부담량입니다. 지금 마이어 기수가 타다가 지금 CC용 기수가 타는데 토요일날 이제 마이어 기수가 기승전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못 타는 겁니다. 이마필도 지금 4연타, 5연타 약간 고민이 되고 일반화 브라운골들도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강하게 지난번에 추진하고 육성까지 따라 붙어줬는데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이마필도 약간 모리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걸 전개적으로 약간 고민이 돼요. 그래도 뭐 여기서 강한 쪽을 했던 마필은 4번 강나루 이 마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이 약간 까다로운 경주 편성인데 뭐 힘한배 잘하고 추입 타임 잘 잡고 어떻게 타야 되지 않은 문종균 교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 경마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